어제는 제가 사실은 어제도 불파에 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주말하고 들은 얘기는 상당히 좀 답답한 얘기들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표정이 안 좋은 상태였죠, 솔직히. 어제 일부 표정 너무 안 좋았죠. 예, 다 표정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도 이제 불파 끝나고 이제 집회 갔는데 집회에서도 사실 얼굴을 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이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맨마타 때 전화를 해봤더니 희망적인 얘기들 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마침 또 4월 4일 날 선거한다 그래서 그 밭이 맞았네요. 그 밭이. 블라인드가는 그런 건 진작에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진작에 들고. 정리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평의할 때 새로 자료가 올라가는 게 없었대요. 밑에 그리고 헌법연구원들이 되게 짧게 평의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평의를 안 할 수는 없고. 언제 선거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나 뭐 그런 식의 얘기들만 주로 하지 않았었나 근데 싶어요. 사실 그동안 걱정하면서 5대3 대드락이니 모 방송사에서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5대3 대드락이 걸려 있다. 그래서 선거를 아예 인용도 기각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좀 아닌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나요?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그건 끝까지 알수 없죠, 긴장을 사실은. 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건 판결 절차도 다 끝났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뭐 결론이 바뀐다. 할 수는 이거는 없고. 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렇죠. 이건 시나리오가 명확한 거죠. 됐고요. 선거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각자 의견을 이미 표명했다는 것이고 표명했다는 거고 그게 네. 다 취합이 됐다는 의미니까. 의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금요일까지 정말 그렇죠. 이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돼요? 자, 박주민 의원님 몇 대 몇? 8대 0이죠. 8대인가요? 네, 8대 0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5명은 딱 뭉쳐 있는 걸 저희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잖아요. 뭐 그동안에 그 전에 판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은 주심이기 때문에 다수가 가는 거에서 주심만 옆으로 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영식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조한창이나 김복형처럼 우리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6대 2로 만들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어차피 가겠죠. 탄핵이 되는 상황이면 네. 자기가 두 명에 들어가서 극구 반대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네. 이렇게 하긴 힘들겠죠. 8대 0 예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판결은 끝났대요. YTN이 보도를 냈는데 음. 취재 결과 판결 이미 끝났다. 네. 이렇게 보도가 아까 나왔네요. 우리가 말씀 말한 나눈 대로. 것처럼 예. 선거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판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했고 끝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선거기일을 알린 것에 불구하고 선거가 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선거될 때까지 긴장하고 긴장을 계속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열망, 이 나라가 가기 위해서 윤석열이 파면돼야 한다는 그런 열망을 잘 기억해 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판결 결과는 다 8대 0, 뭐 9대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읽을 때 일부러 다르게 읽으면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냐 이런 것까지 그때 저도 탄핵소추위원단이었는데 막 질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걱정해서 혹시 그 사람이 딴 마음 품어서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저도 기억나네요. 그런 질문을 진짜 했을 정도로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워낙 최후의 나라의 수사까지. 중대한 일이고 네. 두 분한테 다시 네. 각각 여쭙겠습니다. 몇 대 몇? 저는 8대 0. 아까 박주민 의원 8대 약간 0. 고민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그러니까. 약하면 안 됩니다. 8대 0. 물론 이제 인용만 되면 되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8대 0. 저는 12월 3일 이후에 이건 탄핵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재판관 2명이 임명된 12월 말 이후에 이제는 절차도 문제가 없다. 뭐 그 이후에 바뀐 상황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제 구속 취소가 됐다라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일개 재판부의 의견일 뿐인 거고 이 탄핵 사건은 8명의 훨씬 더 경험이 많은 헌재 재판관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의심하지 않고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리 친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차기 5년 정부 아니면 남은 대통령 임기 2년 때문에 자기의 명예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명예 이런 걸 훼손하지는 절대 않으리라고 지금도 믿고요. 그분들이 결정문은 지금 쓰고 계실 텐데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지만 이제 방송마다 혹시 하여튼 모릅니다.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방송마다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셔야 된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주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5대3 데드락 막 이게도 헤드락인가요, 데드락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걸려 있다고 또 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네, 했잖아요. 사실 예. 이제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의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그게 5대3 합리적인 사실 되더라 그런 설인 거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5대3 얘기도 어떤 합리적인 근거나 정말 믿을 만한 소스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온 거고 이제 선고기일 지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범위 내에 일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의 결론도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8대0 이외의 답을 생각할 수가 그렇죠. 없다.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